육회를 줬다는 부분은 저는 사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명품백 사건은 처벌 규정도 없는데 영부인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조사에 나섰다는 건데요. 이번 조사로 불거진 여러 논란도 해명을 했습니다. 첫째, 장소 문제입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던 건 보안상의 문제였고 수천 명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둘째, 검사의 핸드폰 제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첫 번째로는 뭐 녹음할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생중계할 수도 있잖아요. 전화기 켜놓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핸드폰은 무선 조작으로 폭발이 가능하게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테러리스트가 뭐 검사님 이런 거가 이제 조사를 받는다는 보안이 새는 경우엔 거기에 폭탄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 휴대폰에 폭발물이 설치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007 영화 같은 이야기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인터뷰 내용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건 제가 공통 질문으로 드릴게요. 네 분 생각을 다 듣고 싶습니다. 검사 핸드폰에 폭발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받았어야 됐다라는 건데 먼저 이제 검사 출신 김용남 의원부터 들어볼게요. 야, 정말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지는 그 주변의 그 답변 내지는 태도는 점입가경인데요. 이게 보니까 아니 차라리 저 정도 그 얘기를 할 거면 차라리 검사 중에 친민주당 성향의 뭐 테러리스트가 있으면 어떡하냐, 차라리 그런 주장을 하든지 누가 원격으로 그 검사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배터리를 폭파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검사가 녹음을 하거나 뭐 핸드폰으로 생중계를 할 위험이 있어서 그 갈수록 황당한 소리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글쎄 저런 식의 인터뷰를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저걸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건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실 주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본인들이 특히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초반부터 이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좀 해괴망측한 주장들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그 주장도 뭐 몇 차례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민심과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요. 저 정도 되면 폭발물 여기까지 나올 정도 되면 이거 듣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 감찰 얘기에 뭐 사표 내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런 얘기에 들고 일어나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정말 갈수록 태산이고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민심이 이러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물이 문제가 아니고 민심이 폭발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이 출장 조사 이런 것 때문에 해명 나오는 것마다 거기서 나왔던 뭐 이야기들 하나씩 보도 나올 때마다 그렇지 않아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마지막 이 돌을 던지네요. 폭발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무슨 건국일에 이렇게 뭐 영부인이 가서 조사를 이렇게 열심히 받고 한 것도 처음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가 저 최주희 변호사한테 진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역대 건국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넘치는 영부인도 처음이거든요. 우리 국민들 처음 가져보는 영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안전한 검찰청 가가지고 조사 받았으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폭발물 얘기까지 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 얘기를 이어갈 셈입니까? 그리고 호랑이도 아니고 이빨 빠진 고양이 된 이 검찰총장 이제 뭐 감찰하겠다 그랬다가 뭐 진상 조사하겠다 그랬다가 진상을 파악하겠다까지 수위가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항복한 셈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뭐 그 대화 속에 나왔다는 보도가 된 것처럼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실하고 중앙지검이 알아서 하는 거라며요. 그러면은 이 출장 조사나 이런 것들도 다 대통령실이 알았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놓고는 무슨 여사가 굉장히 결단을 내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보안이 새 나가면 조사 중단하겠다고 얘기하고 세상에 대한민국 어느 피의자가 장소도 막 이렇게 정하고 핸드폰도 막 걷어들이고 이렇게 합니까? 그럼 보통 피의자들이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조사받을게 하면 다 그렇게 들어줄 건가요? 예. 그렇게 해야만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는 수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했던 검찰총장은 이빨 빠진 고약이 된 거니까 빨리 사표 내고 물러나는 게 가장 그 합리적인 선택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변호사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폭발 직전의 민심 정말 좋을 일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재관 의원님. 용산의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죠. 왜냐하면 영부인에 관련된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려면 그 메시지와 관련돼서는 용산과 협의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협의마저도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전마마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력설 1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용산의 어느 누구도 그 관련돼서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겠다. 이런 의견조차도 낼 수 없는. 네. 그러니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들을 테러범 취급한 거잖아요. 테러범 취급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검찰 역시 정말 문제는 이제는 검찰이 문 닫아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배달의 검찰이라는 그 용어도 요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출장 가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고 검찰이 갖고 있었던 그 동안에 최소한의 자존심마저도 중전마마 앞에서는 완전히 강아지처럼 이렇게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수위를 좀 조절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검찰이 어떤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때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선, 그 선마저도 이제 지키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국민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인지 왜 윤석열 정부를 조기종식해야 되는지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근데 이제 저분이 일단 대통령실 직원이나 또는 관리 그 직접적으로 관여가 된 분이 아니고 영부인 변호사죠. 예, 김건희 여사 개인 변호사잖아요. 근데 저분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한 것을 무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든가 또는 여당의 공식 입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비춰지는 것이 참 부담스럽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저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대통령 영부인께서 조사를 받은 장소가 경호실에서 관리하는 경호동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대통령 경호실을 관리하는 경호원들은 항상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은 대통령 경호실법에 의해서 경호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는 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검색이라든가 또는 금속 탐지, 더 나가서 이 스마트폰 같은 이런 물건은 보관을 하게 시키거든요. 예.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대통령 그 만찬 장소에 갈 때도 당의 제출하고 최고위원들 왔어요? 예, 당연히 제출하고 나중에 끝났을 때 반환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그 경호동에 들어갈 때의 절차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절차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 스마트폰으로 스파이 앱에 의해서 도청을 할 수도 있고 예. 또는 원격 폭발 장치에 의해서 폭발을 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이유에서 보관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제가 갔을 때는 정보기관에 시찰을 갔는데 정보기관에 들어갈 때도 당연히 이 스마트폰을 보관하거나 심지어는 국회에서 정보기관 관련 보고를 받을 때도 전부 다 그 스마트폰을 예. 보관을 시키더라고요. 아마 그런 입장에서 한 것인데 저분이 좀 과도하게 오바를 하고 과다한 변호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경호동에 가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요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채로 그때 특검도 서울중앙지검 서봤죠. 검사, 그러니까 특검 검사
특검의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 예. 그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김재원 의원님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계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 전에 그때- 퇴직을 자, 했어요. 그때 직전에 퇴직하셨나요? 네. 근데 박근혜 당시 현직 대통령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면서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 경호처에서 휴대폰 뺏어갔다는 얘기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예. 아니 그러면 대통령의 영부인이 경호 대상이라 그 폭발 가능성이 있는 핸드폰을 뺏었다고 하면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조사받는 당시에는 왜 검사 핸드폰 안 걷어갔어요? 아니 이게 지금 너무 현재 우리나라가 상식 밖으로 운영됩니다. 근데 상식 밖으로 운영되는 장면마다 등장하는 인물은 영부인이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시간이 지나버려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치열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